중년 여성의 위험한 사랑, 외로움과 갈망의 이면, 진솔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군가의 아내이자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가던 여성들이 왜 연하의 남자와 위험한 관계에 빠지게 되는지, 그들의 복잡한 내면과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이 촉발되는 순간의 미세한 행동 묘사를 통해 더욱 사실적이고 극적인 이야기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 인간의 외로움과 갈망, 그리고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 헤매는 처절한 몸부림을 담고 있습니다. 사례 1. 헬스장의 유리병 너머에서 47세 민정 씨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늘어난 주름과 체중, 그리고 무엇보다 흐려진 눈빛이 그녀를 낯설게 만들었죠. 내가 누구였지? 그녀는 매일 자문했습니다. 가정에 헌신하며 사는 동안 남편의 무심함과 성인이 된 자녀들의 독립은 그녀를 투명인간처럼 만들었습니다. 아내, 엄마라는 이름표 외에 민정이라는 개인으로서의 자신은 점차 사라져가는 듯 했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시작한 헬스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죠. 그곳에서 만난 30대 트레이너는 다른 이들처럼 그녀를 누군가의 엄마나 아줌마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정말 꾸준하시고 대단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메마른 감정선에 떨어진 작은 파문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돋보기처럼 민정 씨의 존재를 집중해서 비추는 듯 했습니다. 그 찬사 한마디가 마치 마법처럼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여자를 조금씩 흔들어 깨웠습니다. 겨우 이런 말 한마디에 심장이 뛰는 내가 한심한가? 스스로를 자책했지만 동시에 그 낯선 설렘이 주는 생생한 감각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죄인가? 아니면 내가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되찾는 과정일까? 그녀의 내면은 치열하게 갈등했습니다. 민정 씨는 그 후로 운동이 끝나도 샤워실에서 평소보다 시간을 더 오래 보내거나 스트레칭 매트에 주저앉아 물끄러미 그가 다른 회원들을 지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그의 시선을 쫓았고 짧은 눈맞춤에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묘한 긴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쉽사리 헬스장을 떠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민정 씨는 알 수 없는 죄책감과 동시에 금지된 욕망에 대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운명의 밤은 헬스장의 클로징 타임 직전 굵은 빗줄기가 도시를 감싸던 순간 찾아왔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스트레칭룸, 유리병 너머 도시의 불빛이 몽환적으로 번져나가던 그때 민정 씨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이 부드럽게 그녀의 등에 닿았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촉감에 민정 씨의 몸은 작은 경련을 일으키며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줄기를 천천히 쓸어 올렸고 그녀의 어깨와 목덜미를 조심스럽게 마사지했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렸던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전신을 타고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이러면 안 돼. 나는 유부녀잖아. 이성이 격렬하게 경고했지만 하지만 나는 왜 이토록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본능이 외쳤습니다. 억눌렸던 욕망이 터져나오는 순간 민정 씨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기분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는 아찔한 감각에 사로잡힌 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길에 몸을 기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붉어진 얼굴과 떨리는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무미건조한 아내나 엄마가 없었습니다. 거기엔 열정적인 20대의 민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고 그름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알았지만 잃어버린 젊음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처럼 느껴졌기에 그 순간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 공간은 내 20대를 잠깐 되찾은 곳이었어요. 저는 그때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스스로에게 질문했죠. 나로 살아본 게 언제였더라? 라고요. 사레이 도서관 2층의 작은 서가에서 53세 영숙 씨는 남편과의 대화가 단절된 지 오래였습니다. 교사인 남편은 묵묵하고 자녀들은 독립하여 각자의 삶을 살았기에 그녀의 일상은 고요했지만 동시에 공허했습니다. 영숙 씨는 책 속에서 위로를 찾았지만 정작 자신의 깊은 생각과 지적인 갈증을 나눌 상대는 없었습니다. 내 이야기, 내 감정은 대체 누가 들어주는 거지? 그런 그녀에게 도서관 자원봉사는 작은 돌파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20대 후반 남성은 그녀의 메마른 지성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영숙 씨의 깊이 있는 통찰에 진심으로 감탄하며 매번 새로운 책을 추천해 주었고 서로 좋아하는 시인과 인생의 책을 공유하며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영숙 씨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잊었던 존중받는 느낌을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하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도서관 2층의 무인 열람실은 마치 두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듯 고요했습니다. 비어있는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 책에 대해 논하던 중 그는 자신이 추천한 시집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다간 조용히 영숙 씨의 손등 위로 손을 포개었습니다. 영숙 씨는 순간 숨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오롯이 그녀를 향해 있었죠. 이러면 안 돼. 나는 아내이고 엄마인데. 이성이 격렬하게 경고했지만 그의 젊은 손길이 주는 낯선 온기에 영숙 씨의 심장은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느끼는 그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었던 그녀의 감정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 아니, 누나,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영숙 씨의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 손은 영숙 씨가 차마 뿌리칠 수 없도록 자신을 더욱 강하게 붙잡았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영숙 씨를 이끌었습니다. 영숙 씨는 홀린 듯 그의 손에 이끌려 망설이는 발걸음으로 그를 따랐습니다. 잠시 후 아무도 없는 구석 서가 사이로 들어섰습니다. 빼곡히 들어선 책들 사이 그곳은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영숙 씨의 허리를 감싸 안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영숙 씨의 눈은 놀라움과 주저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마치 속삭이듯 아주 느리게 영숙 씨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췄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와 그의 젊은 채취가 뒤섞인 공기는 영숙 씨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여자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이해받고 있다는 강렬한 감각에 사로잡혀 다른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애정을 넘어 영혼이 소통하는 듯한 깊은 공감이었기에 그녀의 마음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억눌렸던 갈망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사례 3 호텔 커피숍에서 시작된 SNS 불륜. 50세 수진 씨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삶을 사는 듯 했습니다. 강남의 좋은 아파트에 살고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며 자녀들은 유학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함 뒤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장이 잦았고 집에 있어도 그녀에게 무관심했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부부 관계는 형식적인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저 집을 관리하는 사람인가? 그녀는 존재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낙은 해외여행을 다니며 아름다운 풍경과 자신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타인의 좋아요와 댓글은 그녀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방식이었죠. 그런 그녀에게 한 연하남의 댓글은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심으로 아름다우세요. 제 이상형이에요.
지루했던 삶에 떨어진 한 줄의 찬사는 마치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을 붓는 듯 했습니다. 이런 댓글은 많았지만 이건 뭔가 다르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와 몇 번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수진 씨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화면 속 그의 눈빛은 그녀를 진심으로 탐하고 갈망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결코 들어보지 못했던 나를 여자로 인정하는 진심 어린 찬사. 그와의 대화는 그녀를 다시 세상의 중심으로 데려다 놓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인정과 애정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그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처음 만난 날, 수진 씨는 내심 경계하는 표정으로 커피잔을 든 채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상체를 살짝 기울이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분을 왜 남편이 내버려 두죠?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제가 만약 당신의 남편이었다면 매 순간 당신을 최고로 만들어 드렸을 겁니다. 그 말에 수진 씨는 픽 웃음을 터뜨리며 든 커피잔을 테이블에 딸깍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에게서 자신이 한때 열망했던 모든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런 게 바로 여자로서의 삶이었지.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자존감을 한없이 드높였고 억눌렸던 욕망을 폭발시켰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지금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어. 그녀는 이성이 경고하는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30분 뒤 두 사람은 마치 운명처럼 호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진 씨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고 수진 씨는 저항 없이 손가락을 깍지 꼈습니다. 16층 객실 문이 열리고 그가 닫히는 문에 등을 기대고 그녀를 강렬하게 바라보았을 때 수진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품에 안겼고 벽에 기댄 그녀의 표정은 마치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속박을 벗어던진 듯한 해방감과 낯선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파장을 애써 외면하며 오직 이 순간의 짜릿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사례 4 출장 중 묵은 콘도에서 49세 희정 씨는 회사에서 누구보다 인정받는 유능한 팀장이었습니다. 수많은 회의와 보고서 그리고 밤샘 야근으로 점철된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의 정점이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과의 대화는 뚝 끊겼고 부부 관계는 피상적인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성공을 인정하기보다는 집안일도 소홀히 한다는 식으로 비난하곤 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바쁘게 사는가? 그녀는 깊은 피로와 공허함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이 하나 없다는 생각에 사무치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았죠. 어느 날 회사 워크숍 겸 출장을 갔던 그녀는 뜻밖의 숙소 배정 문제로 젊은 파견 직원과 2인실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색함과 피곤함이 뒤섞인 채 함께 앉아 간단한 식사를 하던 중 그는 와인 잔에 와인을 채우는 듯 보였지만 시선은 내내 희정 씨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와인 잔을 들어 보이며 무심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배님, 남편이 이런 분을 두고 왜 무심하죠? 저라면 매일 선배님께 눈을 떼지 못할 거예요. 선배님의 열정과 능력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를 정확히 꿰뚫는 비수 같았습니다. 희정 씨는 든 와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저 그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긴 하루의 피로와 함께 쌓였던 남편에 대한 서운함,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잃어가는 회한이 뒤섞여 희정 씨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위로와 인정.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는 망설임 없이 테이블 너머로 희정 씨의 손을 잡아 그녀의 손등에 자신의 입술을 부드럽게 가져갔습니다.
그 섬세한 촉감에 희정 씨는 작게 읍을 삼키며 손가락을 움찔거렸습니다. 잊었던 감각이 온몸에 소용돌이치듯 일깨워졌고 희정 씨는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위험하다고 외쳤지만 감성적으로는 그 따뜻한 위로와 인정에 대한 갈망이 더 강렬했습니다. 창밖에는 오직 칠흑 같은 어둠과 격렬한 파도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콘도룸 침대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탐색하듯 잃어버린 감정을 하나씩 끄집어냈습니다. 희정 씨는 그날 밤 오랜 시간 동안 억눌려왔던 자신의 내면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희정으로서의 자신, 여자로서의 갈증, 그리고 잊고 지냈던 욕망에 눈떴습니다. 나는 그저 지친 워커홀릭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여자였어. 그녀는 그 순간을 후회했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여자가 됐어요. 그저 엄마가 아니었어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 이게 행복인가?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보다 더 살아있음을 느낄 수 없었죠. 사례 5. 해외여행지의 리조트 발코니에서 55세 미정 씨는 인생의 대부분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결혼 후 자녀들을 키우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자신을 위한 시간은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변함없는 일상과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라는 정체성 속에 갇힌 자신을 발견하며 깊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맞을까? 문득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절실하다는 깨달음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 가족 없는 혼자만의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낯선 곳, 낯선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미정이라는 존재로 숨 쉴 수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필리핀 세부 그곳 리조트에서 그녀는 28세의 현지 다이빙 강사를 만났습니다. 건강하고 자유분방한 그의 에너지는 미정 씨의 지친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함께한 석양 투어, 가벼운 대화 속에서도 오고 가는 깊은 눈빛, 그 모든 것은 짧았지만 미정 씨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미정 씨에게 오랫동안 잃었던 자기 자신을 찾게 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미정 씨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그녀를 존중하고 매력적으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순수했던 20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밤 미정 씨는 리조트 객실 발코니에 홀로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밤바다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는 현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할 일상에 대한 아련함과 아쉬움에 잠겼습니다. 그때 그가 문을 두드리는 대신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가와 발코니 모퉁이에 기대 섰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런 말 없이 손을 잡은 채 어둠 속으로 잠기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쓸었고 미정 씨는 눈을 지그시 감고 그 감각을 음미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두 사람은 이미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몇 분 후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미정 씨에게 온전히 시선을 주었고 그의 눈빛은 짙은 바다처럼 깊고 아련했습니다. 미정 씨는 숨을 멈춘 채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미정 씨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You are the most beautiful woman I have ever met. 당신은 제가 만난 여성 중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순간 미정 씨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말은 그녀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가장 솔직하고 강력한 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한 손으로 미정 씨의 턱선을 감싸 쥐고 다른 손으로는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당겼습니다. 미정 씨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의 품에 몸을 맡겼고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지그시 닿았습니다. 그 키스는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미정 씨가 평생 억눌러왔던 여성으로서의 욕망과 자유를 향한 갈증을 터뜨리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일탈일지도 몰라.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향한 두 사람, 낯선 공간에서 이어진 잊지 못할 격렬한 밤, 그것은 통제된 삶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을 위한 이기적이지만 진정으로 갈망했던 자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미정으로 존재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자유였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만을 위한 밤이었죠. 내가 원하는 나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음을 알았어요. 이 이야기들을 들은 당신은 아마 분노하거나 황당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례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모두 여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이전 외면당한 깊은 내면의 감정, 즉 외로움과 존중받지 못함,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배우자의 외로움, 여성으로서의 존재감 상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자에게 여자가 아닌 엄마나 아내라는 역할에만 갇혀버린 데 대한 갈망이 원인이었는지 냉철하게 점검해 보세요. 그녀의 내면은 무엇을 갈구하고 있었을까요? 그녀의 숨겨진 눈물과 한숨을 당신은 알아챘었나요? 격앙된 감정으로 배우자를 추궁하는 것은 부부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녀의 외적인 행동 이면에 숨겨진 깊은 감정의 원인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짜 감정의 이유를 경청해야만 합니다. 감정이입 없는 질문은 더 깊은 단절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비난 대신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고통스럽지만 진정한 상담과 인내의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진심이 있다면 부부관계 회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회복의 열쇠는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는 책임 추궁이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공감과 관계를 재구성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녀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소 불편하고 어쩌면 듣기 괴로울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아내가 혹은 당신 자신이 혹시라도 이런 외로움과 감정적 갈증, 잃어버린 자아에 대한 갈망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요? 중년기의 위기는 비극적인 이별이 아니라 어쩌면 배우자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더 단단하고 성숙한 새로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 누군가의 외로움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에 공감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